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한인들을 비롯한 이곳 LA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자 관광객들의 꼭 들르는 이 관광 명소 그로브몰에서는 최근 LA에서 잇따라 벌어진 떼강도 사건은 피해갔지만은 절도 사건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인들의 아침 식사 식탁 풍경에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한때 아침 식사로 많이 먹었던 시리얼의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그로브몰 하면은 한인들은 물론이고 남가주 주민 또 관광객 할 것 없이 많이 방문하는 쇼핑몰인데 이곳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관한 통계 자료가 발표가 됐네요. 네, 먼저 그로브는 말씀하신 대로 LA에서 가장 인기 있는 쇼핑몰이자 관광 명소 중 한 곳이죠. 네. 지난 2월 베니티 페어에 따르면 연간 1,800만 명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방문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그로브몰에선 쇼핑 또 다이닝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올해 그로브몰에선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범죄 신고가 기록됐다며 통계 사이트 크로스타운이 오늘 아침 관련 LAPD 자료를 전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범죄가 발생했대요? LAPD 자료에 따르면 네. 그로브몰에선 지난 8월 45건의 범죄가 접수됐습니다. 8월 한 달만? 한 달 동안요. 그리고 와, 또 그 네. 한 달 전인 7월에도 42건 발생했습니다. 예. 하루에 한 건 이상씩 범죄가 그러네요. 발생한 셈입니다. 예. 이건 확실히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건데요. LAPD 데이터가 처음 공개된 지난 2017년부터 살펴보면 지난해 11월까지 한 달에 27건 이상 범죄가 신고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9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올 초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범죄 신고 25건 이하를 기록한 달은 단 2번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 7달은 모두 25건을 훌쩍 넘는 수치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연관 범죄 신고 건수에서도 차이가 크게 났다는데 얼마나 차이가 벌어졌어요? 네, 2017년부터 매해 보면 2017년 186건, 2018년 200건, 2019년 20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엔 59건으로 뚝 떨어집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팬데믹이죠. 샷다운 됐던 때죠. 이어 2021년 117건, 2022년 175건으로 늘어났고요. 올해는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이미 278건에 달했습니다. 와. 네. 굉장히 훌쩍 뛰었죠. 2017년부터 매년 1년치보다 올해 8개월 동안만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기간이었던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는 98건이었는데 예. 이때와 비교해서 무려 183%나 급증한 수치였습니다. 와, 그러면은 그로브몰에서 발생한 범죄들은 주로 어떤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 건가요? 네, 올해 들어 1월부터 8월까지 그로브몰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발생한 범죄는 네. 상대적으로 값어치가 덜 나가는 그런 걸 훔친 절도였습니다. 절도. 네, 160건이 950달러 미만 이 좀도둑 사건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벌어진 전체 사건의 거의 60%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950달러 친숙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친숙하시죠? 네. 프로포지션 47 예. 캘리포니아주가 2014년 재소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소액의 비폭력 재산 범죄에 관해선 경범죄로 분류하고 그 형량을 낮춰준 법인데 여기서 말한 그 소액 기준이 950달러입니다. 결국 950달러 이하의 절도는 3차례 저지르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거의 뭐 집행유예만 선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걸 잘 아는 그 절도범들이 950달러 미만에 맞춰서 그렇게 물건을 훔쳐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도범들이 다 뉴스를 잘 듣고 있다는 얘기네요. 민감하네요. 그러네요. 950달러 미만 절도. 그 다음으로 많은 범죄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은 950달러를 넘어서지만 역시 좀도둑으로 분류된 사건이 38건으로 많았습니다. 이어선 중절도 16건, 경절도 12건, 그리고 소매치기 9건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브몰에서 강력 범죄는 흔히 발생하진 않았습니다만 발생하긴 발생했는데요. 네. 올해 강도가 6건 발생했고요. 이 가운데 2건이 이 권총이 포함된 무장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로브몰에서요. 최근 남가주 쇼핑몰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그 떼강도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네요. 네, 지난 8월 이 그로브몰과 같은 주인인 그 리카르소의 또 다른 쇼핑몰이죠. 네. 글렌데일의 아메리카나 여기에 그 입쟁로랑 매장에 그때 떼강도 30명, 예. 40명 정도가 들이닥쳐 30만 달러어치 강탈해 간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그로브몰에선 떼강도 사건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없었던 건 아니죠. 지난 2021년 11월 그때 20여 명의 떼강도가 그로브몰 놀스트롬에 침입해서 싹쓸이해 간 사건 기억나실 네, 겁니다. 기억납니다. 네, 맞아요. 그 후에 이제 떼강도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닙니다. 아하. 그 주위에 트래픽이 심해서 그럴 거예요. 물건 털고 난 다음에 차에 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 네. 삼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 뭡니까 그 위쪽에 있는 베벌리 블러버드도 그렇고 아이고 그거 얼마나 복잡한데요. 거기를 네, 그냥 맞아요. 마구 달리려 그러면은 저이 뭡니까 저 차선을 완전히 위반을 해 가면서 달려야 되는데 그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인들의 아침 식사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한때 아침 식탁에 많이 올라왔던 게 대표적으로 시리얼 그리고 오렌지 주스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점차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 가정들에서 아침에 식탁에 둘러앉아서 시리얼 먹고 오렌지 주스 마시는 그런 풍경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아침 식사의 챔피언은 더 이상 시리얼이 아니다. 그러면서 시리얼 소비는 장기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나 많을 텐데 우선 미국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과연 얼마나 하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이 시장 조사업체 시빅사이언스가 발표한 연구에 네. 따르면요. 미국인 35%만이 일주일에 7일,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3, 4명 꼴만이 매일 아침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약 21%는 일주일에 4번에서 6번 사이로 아침을 먹는다 하고요. 10명 가운데 2명 꼴, 20%는 일주일에 1번에서 3번 이 정도 아침 식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침 드세요, 박 기자님? 여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아침 식사를 하진 못하는데 네, 그렇구나. 주말에는 보통 먹는 편입니다. 아, 예. 이 시리얼에 대한 소비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감소한 거예요? 시장 조사 기업 썰카나의 집계 자료를 보면요. 아침 식사용 이 시리얼 판매량 2020년 상승한 뒤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20년 5.2%가 상승했는데요. 그 다음 해인 2021년엔 8.7%가 감소했고요. 또 그 1년 뒤 작년엔 3.9%가 역시나 줄어들었습니다. 그 켈로그는 아시다시피 콘플레이크를 개발해서 시리얼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작년 매출 약 60%는요. 프링글스, 팝타르트, 라이스 크리스피 등 이제 스낵 제품에서 발생했다고 하니까 시리얼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켈로그는 4분기 오늘부터 2개의 상장 회사로 분리됐는데요. 아하, 네. 분석가들은 이걸 소비자 취향 변화의 주요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아침 식사에 변화가 생기게 된 걸까요? 아무래도 이 변화는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 시리얼보다는 준비와 뒷정리가 좀 더 편리한 간편한 걸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시리얼도 편하지 않나요? 그것보다 더 편한 예를 들면 에너지바. 아, 네. 요즘 에너지바 사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에너지바나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네. 우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샌드위치를 오히려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하. 마이클 스완슨 웰스파고의 농식품연구소 수석 농업경제학자는 주요 트렌드는 언제나 한결같이 편리함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사람들은 준비와 뒷정리를 최소화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보다 또 요즘에 건강을 더 중시하는 그렇죠. 그런 트렌드도 있죠. 네. 그래서 절제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시리얼 대신에 영양소가 비교적 풍부한 그런 식사를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시리얼에 설탕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너무 그렇죠. 달아요. 그리고 이런 연구도 있어요. 아침에 첫 식사로 탄수화물을 하게 되면은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음식이 먹고 싶다는 그 땡김이 많다고 해요. 근데 첫 식사를 단백질이나 지방 정도로 하게 되면은 식욕이 많이 억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시리얼 먹는다 그러면 헉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긴 요새 아침에 TV를 보게 되면은 시리얼 광고가 안 나와요. 예전에는 뭐 저 만화영화 저 호랑이들 막 맞아요. 나와가지고 켈로그니 뭐니 그 맞아요. 광고들 많이 했잖아요. 네네. 요새 광고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에너지바의 판매량은 실제로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네, 시장 조사기관 민텔에 따르면 미국에서 에너지바 판매량 2020년 약 70억 달러였는데요. 네. 올해는 85억 달러까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홀슨 민텔 선임 식음료 애널리스트는 인플레이션, 재택이 병행된 근무 일정, 또 소비자의 전반적인 피로감 등이 에너지바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바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또 편리하고 그리고 건강에 좀 더 좋은 그런 간식으로 인식돼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